오늘은 가진 게 많아도 천하게 사는 사람들의 짓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행동과 태도가 천박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다. 예를 들면 50대 초반의 김 씨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민들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60대 후반의 박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40대 이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남을 깎아내려야 우월감을 느낀다. 예를 들면 55세 최 씨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친구나 친척들을 깔보며 그들의 삶을 평가하려 듭니다. 해결책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보다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48세의 강 씨는 본인보다 덜 배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해결책으로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성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깨닫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50대 후반의 장 씨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대화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셋째, 돈을 과시하며 사람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45세의 윤 씨는 모임에서 항상 비싼 술과 음식을 사주며 사람들에게 은근히 빚을 지게 만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52세의 서 씨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빌미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도움을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58세의 조 씨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에게 은혜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빚진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55세의 박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이 많든 적든 공공장소에서는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50대의 최 씨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통화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람을 방해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60대의 이 씨는 도로에서 양보 없이 운전하며 다른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운전할 때도 매너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를 모른다. 예를 들면 45세의 강 씨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50대 중반의 윤 씨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부모님을 포함해 자신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48세의 서 씨는 직원들이 노력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칭찬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작은 칭찬이라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0대 후반의 김 씨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55세의 장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렸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하며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60대 초반의 조 씨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사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남의 불행을 즐긴다. 예를 들면 50대 초반의 김 씨는 남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조롱하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해결책으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48세의 박 씨는 동창들의 실패담을 들으면 은근히 즐거워하며 그들의 단점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55세 이 씨는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위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거짓말로 신뢰를 깬다. 예를 들면 45세의 강 씨는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과장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진실한 모습이 가장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0대 후반의 윤 씨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60대의 최 씨는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홉째, 약자를 함부로 대한다. 예를 들면 55세의 장 씨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50대 중반의 박 씨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리더의 역할은 권위가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점을 깨닫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60대의 조 씨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무시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군림하려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 간에도 존중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다. 예를 들면 50대 초반의 강 씨는 환경보호나 기부 활동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사회적 책임이 결국 더 좋은 삶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0대의 이 씨는 직원들의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기업의 성공은 직원들과의 상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배우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55세의 윤 씨는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혜택을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진 게 많아도 천하게 사는 사람들의 짓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까지 고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품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하거나 과시를 통해 인정받으려 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진 것과 상관없이 존경받는 길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거나 거짓말로 신뢰를 깨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겉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